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법 3탄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정법으로 배운 건 if 가정법이 있었죠. 물든 비커 안에 if라고 하는 비커 안에 현재와 과거를 넣었을 때 동사 변화와 또 조동사 과거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하는 물든 비커 안에 현재와 과거를 넣었을 때 동사 변화, 이걸 첫 번째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뭐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I wish 구문 얘기를 드렸어요. I wish 구문도 if랑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들어라. 그죠? 동사는 과거형 아니면 had pp가 뒤에 올 수 있다. 거기다가 조동사가 하나 추가된다면 could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인데 요 세 번째를 학생들이 특히나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맞지 않는 것을 막 만들어서 배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으니까 요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확인 잘 해보십시오. 자, 세 번째에선 이런 구문이에요. if절에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조동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 써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번 배우고 2번 배웠을 때 if절에는 조동사 과거형을 쓰지 않았잖아요. if 비커 안에는, 그렇죠? if 비커 안에는 그냥 과거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had pp 형태만 썼고, 조동사 과거가 들어가는 건 if절이 아니라 주절 쪽에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if절에 should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우죠. 자, 이렇게 왔을 때예요. 이렇게 if절에 누가 왔을 때, should가 들어왔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묶어볼게요. if절에 should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런 구문을 여러분이 문장 안에서 만나시면요, 볼 것도 없어요. 뒤쪽에 나와 있는 주절 형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명령문이 떠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이죠. 주어 you를 생략한. 두 번째는요, 이렇게 조동사 현재형을 써요. will 동사 원형. 물론 조동사는 may가 들어올 수도 있고 can이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게 다 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들어와요.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요. 앞으로 if절에 should가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은 야, 커마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셋 중에 하나겠구나. 명령문 아니면 조동사 현재형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그렇지 않으면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겠네.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뒤에를 여러분 제가 잠깐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가정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 과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 2, 3번 중에서 가정법은 누가 가정법일까요? 당연히 3번이에요. 얘는 당연히 가정법이에요. 누구 보고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그렇다면 1번하고 2번은 가정법이 아니란 얘기죠. 가정법이 되려면 여긴 조동사 과거형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직설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가정법, 이게 직설법이에요. 다시요. if절에 should가 나오면요,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1, 2, 3번, 9번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3번은 가정법이고 1번하고 2번은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자, 요 놈을 놓고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should 동사 원형이 if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박스 치시고 should 동사 원형에서 이 should를 버리세요. 아셨죠? should를 버리고 요 동사 원형을 현재 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요 밑에다는요, 똑같이 should를 버리시고 여기 나와 있는 동사 원형을 과거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if절에 should가 보여요? 그러면 should 동사 원형을 박스로 묶으신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위에다는 should를 빼고 요 동사 원형을 현재형으로 바꿔 쓰고 밑에다는 should를 빼고 과거형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바꿨다면 if에 현재 동사 쓴 거고 if에 과거 동사 쓴 거죠. 이렇게. 그럼 얘기해봐요, 여러분. if절에 과거 동사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if 물든 비커 안에 과거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은 너 꺾은 거구나. 꺼내 읽으면 현재란 얘기지. 따라서 너는 가정법이 되는 거야. 밑에 거는. 위에 거는 if절에 만약에 현재 동사가 나와 있어. 여러분, 가정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사가 굴절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시제시 후퇴시키는 거죠. 근데 얘는 후퇴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가정법이 아니라 무슨 부사절이 되는 거야? 조건 부사절이 되는 거야. 이렇게. if절에 should가 나오면 무슨 책에 보면 이런 미래에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 if절에 만약에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if는 어떤 때는 조건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정법으로 쓰일 수도 있어. 그걸 뭘 보고 판단하면 돼? 뒤에 나와 있는 주절 보고 판단하면 되지. 만약에 if절에 should가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놨는데 뒤에 나와 있는 게 3번 문장이야. 3번 문장은 이거 무슨 법이다? 가정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앞에 if도 가정법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너랑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하, 너는 과거동사로 바꿔놓고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1, 2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너는 무슨 법이 아니에요? 가정법이 아니죠? 그러면 직설법도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너는 과거로 바꾸면 안 되고 현재형으로 바꿔서 쓰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조건부사절은요, 일어날 가능성이 한 50% 있는 게 조건부사절이에요. 선생님, 정확히 50%예요? 그건 난 몰라. 그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가정법은 일어날 가능성이 0%야, 이렇게.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얘냐는 문맥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f you should meet Mr. Kim, 만약에 당신이 Mr. Kim을 만나게 된다면 Please give him my regards. 그 사람한테 나의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이런 문장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if가 나왔어요. if절에 사용된 동사가 should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if절에 should 동사 원형. 그럼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자, 위에다는 should를 없애고 현재형으로 쓰래. you가 2인칭이니까 현재형은 meet 이렇게 되겠네. 다음 밑에다는 should를 없애버리고 얘를 과거형으로 쓰래. 그러면 met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if절에 should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나오는 커마 뒤에 주절 형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명령문, will 동사 원형, would 동사 원형. 근데 지금 보니까 give라는 걸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고 앞에 주어 you를 생략시켰으니까 이거 명령법이죠?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는 명령문이에요, 이거. 자, 명령문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직설법의 형태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가정법으로 가야 돼요? 직설법으로 가야 돼요? 당연히 직설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바꿔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If you should meet을 if you meet 이라고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여러분 무슨 부사절이야 이게? 조건부사절이지? 조건부사절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소리예요. 따라서 네가 혹시라도 만약에 미스터 킴을 만나면 안부 전해줘.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한 번 더 해보죠. If you lose your sight, 만약에 당신이 시력을 잃게 된다면 What did you do? 너 어떻게 할 거니? 자, 이런 문제예요. 문장 앞에 if가 있고요. if절에 사용된 동사, 죄송합니다. should lose죠. 자, 동사가 should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if절에 should 동사 원형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위에다는 should를 없애고 현재형으로 쓰래요. lose 이렇게. 밑에다는 should를 없애고 얘를 과거형으로 쓰래요. lost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if you lose라고 읽을 수도 있고 if you lost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if you lose라고 읽으면 조건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if you lost라고 읽으면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안다? 뒷문장 보고 판단하라. 뒷문장 보니까 조동사 과거가 있고 동사 원형이 있네. 이렇게. 아하. 그러면 너는 지금 3번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3번. 따라서 이거 보고 너 가정법이니까 앞에도 가정법을 써야 되겠구나. 앞에 가정법 쓰려면 어떻게 써요? if 현재 동사 써야 돼요? if 과거 동사 써야 돼요? 당연히 과거 동사 써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너는 지금 가정법을 얘기하는 게 틀림없어요. 직설법이 아니라 조건부사절이 아니라.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정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빵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시력을 잃는 일은 없을 거야. 근데 거짓말 한번 해보자. 만약에 잃는다면 너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조건부사절. 이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정법의 형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리 드립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should 동사 원형과 과거 시제는 같다 이 말이네요. 자, 이거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다시 특정 조건 하에서
if절에 should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특정 조건 하에서 이 should 동사 원형은 누구랑 똑같다? 과거와 같다. 이런 얘기죠. 다시요. 특정 조건 하에서 should 동사 원형과 누구는? 과거는 같다. 그 특정 조건 하가 바로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라는 특정 조건 하에서 should 동사 원형과 누구는? 과거는 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다음 네 번째 수업을 듣게 되면 아, 이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if절에 should가 보이면 should 동사 원형은 박스로 묶어라 무조건. 그리고 위에다는 현재형으로 바꾸고 밑에는 과거로 바꿔라. 그래 놓고 주절을 확인하라. 주절의 형태는 세 가지가 나온다. 1번 명령문, 2번 will 동사 원형, 3번 would 동사 원형. 그중에 would 동사 원형은 조동사 과거가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가 3번 가정법이라면 당연히 앞에 박스는 과거로 바꿔놔야 되겠지. 그래야 가정법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뒷문장이 1번과 2번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앞에 should 동사 원형은 현재형으로 바꿔놓고 걔를 조건부사절로 읽어야 한다. 선생님 그러면 조건부사절과 if 가정법의 차이는 뭡니까? 조건부사절은 그 문장을 말하는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두고 하는 말이고 가정법은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하고서 하는 말이다. 요게 둘의 차이예요. 똑같은 if를 써서도. 여러분 문법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나중에 문법 받아들이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